시간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다음에 그 대선과 좀 직결되는 국면들이 있어요. 즉, 차기 주자들이 어떤 행보를 하는가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가 과연 3선을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로 들어올 것이냐. 이게 이제 별 관심인 것 같고, 또 이제 서울시장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3선을 도전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당내에서 사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 출마를 조금 이제 꺼리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 그런 비춰본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결국 이제 차기 구도와 관련돼서 직결된 구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민주당에서 이제 지방선거에 좀 자신이 붙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역 단체장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지금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평가를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안 받은 건 아니고 이제 당에서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지방단체장들이나 여러 가지 단체장들을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위 20%로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경선할 때 10% 정도 감점을 주겠다. 그래서 잘 받아야 되죠. 네, 중요하죠. 네. 근데 안희정 지금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3선 도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이미 이제 민주당 안에서 충남지사로 나가겠다고 밝히신 분들이 여럿 있고, 안희정 지사는 3선 도전은 없다라고 사실상 밝힌 거기 때문에 사실 평가 중요하지 않죠. 그렇지만 물론 과거의 평가이기 때문에 나쁜 점수를 받으면서 또 그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대리인을 보내서 직접 자기가 가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나의 충남 도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겠다, 뭐 그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김진균 차장이 얘기를 함으로써 저희가 준비한 건 별로 의미가 없어졌는데, 자, 지방선거 출마 3선 도전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물론 본인이 아니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만 지방선거 불출마에 이어 결국 재보선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거죠. 재보선에 도전하고, 이건 나중에 볼까요? 자, 김성환 평론가님. 재보선 도전이 거의 유력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근데 뭐 꼭 재보선에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만약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추미애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버리면 또 당대표를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선 주자로서 이른바 그 대선 경선을 벌이는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정치적 입지를 상당히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당내 입지는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왕이면 좀 더 직행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 국회의원 배지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사실 원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아마 제가 볼 때도 재보선 도전 쪽으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단계로서는 맞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보니까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제가 이제 고향이 충남 부여인데 서울에서 대규모 이제 모임이 있었고, 향후의 모임이. 박수현 대변인과 양승조 의원이 왔어요. 그래서 이미 현장에서는 차기 충남지사를 향한 그것이 이제 불붙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후보자라는 얘기를. 이제 다른 분도 있지만 그 두 분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안희정 지사와 관련해서 선택지가 한 5개 정도? 5개나 됩니까? 이미 이제 측근들이 그런 부분을 놓고 논의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자, 뭡니까? 첫 번째는 일단 다시 3선 도전하는 게 하나가 있고. 있군요, 이것도 아직. 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선 도전 안 하고 좀 외국이라든지 어디 나가서 좀 더 공부를 하는 거,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재보선에 출마하는 건데, 출마할 때도 충남에 출마하냐 아니면 수도권에 출마하냐, 이 선택지가 또 다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안 하고 그냥 임기를 마치고 나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거.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로서는 지금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든 아니면 안 하든 간에 어쨌든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선 도전 안 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임기를 일단은 마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재보궐선거 출마하려면 임기 마치기 3개월 전에 그만두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나서 원외 상태에서 당대표에 도전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원내로 진출하는 이러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수시로 안희정 쪽 지사에 있는 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참모들하고 뭐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5가지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안희정 지사는 아직 그에 대해서 결정은 내년에 가서 그때 하겠다라는 걸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스텝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만두고 재보궐 없이 원외 당대표가 됐을 때 얼마만큼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당장 차기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임기말 당대표가 더 나은 것이냐. 대권 주자를 선정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함수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재보궐선거를 나가자는 쪽이 아주 많은 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직을 가지고 중앙 정치를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참모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려면 적어도 내년 1, 2월 넘어가야지 3월달 그 후보 사퇴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3월 23일이죠. 그때까지 인접해서야 돼야 어떤 결심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저희가 안희정 지사 이렇게 계속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누가 이제 민주당을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대표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안희정 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께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견의 논쟁을 거부하셔야 한대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 다른 이견 자체를 좀 싫어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닥치고 따라와는 구조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지지운동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안희정 지사가 꽃놀이패를 갖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쉽게 결정 못하는 거면 뭔가 고민이 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좌고우면하는 거죠? 일단 이제 지금 역대 대통령들 보면 이제 국회를 알아야 대통령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의회에 진출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지금 어떤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또 예를 들어서 좀 다 속보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이제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대표 도전과 관련해서 과연 지금 도전하는 것이 옳은가?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안희정 지사가 일부 이제 그 지자체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상당히 좀 날을 세운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반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당내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사실은 차기 경선을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국면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벌써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각을 세운다? 이거는 상당히 본인한 도전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친노와 친문이 이어져 왔다면 그럼 친한은 결국 이 세력을 다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합의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당대표가 됐을 경우 국회의원이 됐을 경우는 뭔가 문재인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는 과연 차기를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한 이제 참모들의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희정 지사가 지금 뭔가 이 정부에 대해서 뭔가 통합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적폐청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비판 각도를 세우는 것도 보면 이것에 내부에서는 조금 엇갈립니다. 이게 너무 각 세우지 말자.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력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지금 각 세우면 나중에 다 이제 되돌려 받는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희정 지사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바짝 엎드려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안티문으로서 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타이밍에 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년이라 하더라도 집권 2년차밖에 안 됩니다. 집권 2년차밖에 안 된 현직 대통령을 정부 여당 안에 특히 이제 차기 주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별로 득될 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더 기다려줘도 아직은 뭐 늦지 않은 상황이니까 차기 대선까지는 아직 뭐 한참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벌써부터 당대표를 맡아서 당을 운영하다가 사실은 오히려 얻는 실도 있겠지만, 그 득도 있겠지만, 잃는 실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도전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저 같으면은 제가 참모라면 당대표는 조금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 쪽을 더 많이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면은 저는 이른바 이제 안희정 지사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서 이른바 차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차별화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건 좀 과도하다. 최근에 안희정 지사의 그 말 메시지를 보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면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른바 적극적인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 일부가 벌써부터 차별화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까지 보는 것은 그건 좀 너무 과도한 비판이다라고 저는 보고 안희정 지사로서는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사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리더가 키워줄게 낙점해서 차기의 어떤 권력을 차지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결국은 안희정 지사로서도 고민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이른바 친문 세력을
끌어안으면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른바 친안의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자기의 정치를 통해서 자기 세력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느냐.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이 실시하고 있는 광역단체장 면접에 대리인을 보내서 3선 도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를 했다면요. 네. 이분은요, 면접장에 와서요, 열심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서울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평가, 그리고 어떤 민주당 소속의 시장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기여와 공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시험을 성실하게 보고, 네, 그러고 왔으니까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길진균 차장. 뭐, 하고 싶은 사람은 못하게 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게 하고 좀 이상한 분위기인데, 자, 지금 박원순 시장은 확실하게 3선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이게 당신은 기여한 게 좀 적지 않소. 이제는 좀 험주로 한번 나가보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까지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거론이 됐었죠. 네. 저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고 이런저런 거절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며칠 전에 김경수 의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 상황을 물어봤더니 일단은 연말까지는 답을 준다고 했으니 나는 기다리고 있다. 아직도 김경수 의원은 경남지사로 틀어줬으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박원순 시장이 경남지사로 나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개인적인 경남을 위한 여러 가지 면에서 일리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이미 서울시장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지금 선거운동에 착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밑으로는 어마어마한 지금 조직들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이걸 다 버리고 경남에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김경수 의원의 개인적인 희망에 그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자리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재선을 했고, 그렇죠. 근데 3선 도전에 있어서 당내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분들이 도저히 이건 안 된다, 내가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교통정리가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제 경남지사 이야기 나오는 것도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김경수 의원의 또 개인적인 또 그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경남지사를 김경수 의원 나오라고 지금 지역에서 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이 구도 자체가 박원순 시장이 이제 차기 3선을 도전하면 나중에 이제 차기 대권을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친문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꽃길을 열어줘야 되느냐. 그동안 그럼 과연 박원순 시장이 뭘 역할을 한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냉정한 이제 평가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대권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나오는 서울시장 이제 나오겠다 하는 분들이 박원순 시장을 설득하는 명분은 뭐냐면, 시장 그거 한번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 당신 국회의원 하지 않으면 봐라 누구 당신 친 박원순계가 누가 있냐. 이런 걸로 좀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제 차기 구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잠룡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박영선, 민병두, 지금 추미애, 뭐 지금 우상호, 그다음에 이인영 등등 해서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MB입니다. 다스는 누구 거예요? 아유, 반갑다 그 얘기. 오랜만인데? 응? 그 전에 그것 때문에 특검했을 때, 특검했을 때. 그때 당시 특검이 수사를 덮은 거예요? 몰라. 내 기억도 안 나. 조사 받으셨잖아. 그랬나? 왜 그 곰탕집에서. 그때. 응. 정특검이랑. 그래, 우리 호영 씨랑 그래. 곰탕집에서 대면 조사 했다면서. 그때도 되게 어이없긴 했어. 그지? 그래서 그때 조사받을 때 무슨 얘기 했어요? 얘기 많이 했지. 야, 곰탕 국물이 끝내준다, 그지? 끝내준. 아유, 오늘 국물을 잘 우려냈네. 응? 파도맛 듬뿍 넣고, 응? 자네, 후추는 쳤나? 예. 아직 안 쳤습니다. 처먹겠습니다, 아까. 응, 그래, 많이 쳐먹어. 후추를 많이 쳐야 또 풍미가 살아나는 거야, 쳐먹어. 나도 본격적으로 한번 쳐먹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세요? 어떤 모노드라마라 할까? 1인극이라고 봐야지. 드라마를 찍으려면 이제 이 시점에서 그 포토라인이 나와줘야지. 아유, 뭔 소리야. 드라마의 중반이 넘어갔는데 주연 배우가 너무 소극적이셔. 주연 배우? 나?
당연하지요. 나구나. 진짜 그 캐릭터 하나는 독보적이시오. 나를 그 문화재로 지정하는 건 어때? 국기문란 헌정 파괴에 살아있는 전설. 레전드. 최고시죠. 고맙습니다. 혈세 낭비의 아버지. 그만해. 돈의 신. 재판이나 받은 내 신경 쓰지 말고. 포토라인이나 받아요. 내 신경 쓰지 말고. 하차. 안 놀아. 나 들어가야지. 진짜 좀. 내가 더 빠를걸. 예, 제가 먼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잘나셨습니다. 근데 순실이 조카 시오. 그 구형한 거보다 더 받은 거 알아요? 그랬다며요.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특검의 도움이. 하지만 그래 협조해 봤자다. 어떤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어떤 시그널을 준 걸까? 법원이 역시 세. 법은 리듬직해. 그러니까. 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풀려난 관진 씨도 무지 존중할 거예요. 너무 존중하지. 관빈 씨도 존중하고. 완전. 판결이 어이없다는 민심이 70%인데도. 법원이 내린 판단에는 닥치고 존중하라. 그게 그쪽에서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시범 케이스 제대로 보여준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너 아무리 여기서 실토하고 그래봐야 검찰 구형한 것보다 우리가 더 때려볼 거야. 알아서 해. 이런 느낌 빡 오잖아. 어? 아이고, 참. 욕심쟁이. 그러니까. 존중은 하라 마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돼야 되는 거지. 존중을 할 만하면은 하지 말라 해도 알아서 존중하지. 그러니까요. 책임도 비난도 감시도 다 안 되고 무턱대고 존중만 받아야 되는 집단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나. 9년 동안 더 깊이 썩었던 사법적폐 얘기는 세상이 다 아는 거고 이젠 그걸 도려내는 작업을 세상에다 다 보여줘야 될 거예요. 보여주면 존중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싫다면? 싫다면 국민한테 대들겠다는 얘기죠. 대들면 재밌겠다. 이미 대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눈차는 빠르셔. MB님은 그래서 어떠셔 요즘? 바쁘시죠? 그렇지. 나라 걱정 때문에 워낙 할 일이 많으니까. 최근에 그 댓글 공작 조사받은 김 비서관도 만나셨어요? 누구? 우리 태요? 그 MB님이랑 최근까지도 만난 정황이 그 포착됐다며. 어머머머? 내가 누굴 만드는 뭔 상관이야? 아이고, 딱 봐도 상관 있어 보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난 원래 사람 만나는 게 일이야. 김 비서관 만나서 뭐 했어요? 입 맞췄어. 아하, 입 맞췄구나. 쪽쪽, 서양식으로. 포옹과 함께 잘 지내니? 이쪽. 난 그런 입술 좋아해. 에이. 너무 나갔구나. 개그를 왜 그렇게 빼? 잘 빼야지. 몰라, 당황했나봐. 아이고, 근데 우리끼리 만난 걸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다 불러갖고 송년회 한번 하세요. 관진 씨, 관빈 씨도 부르고 어제 댓글 부대 용사들 송년 모임 그런 식으로. 올해는 시기적으로 그런 자리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 모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렇지. 댓글로. 그렇지. 그렇지. 어울리지요. 어울리고 또 의미도 있잖아. 댓글의 용사들. 송년 모임은 인터넷 댓글로 뭉친다. 지령 떨어지면 바로 움직이지요. 그럼 댓글보다 괜히 부대야. 말 그대로 부대야. 훈련 딱딱 돼 있는. 근데 그 머리 딸리는 애들도 많던데 뭘. 그 댓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쓸데없는 말까지 같이 붙여놓은다며요. 그 옵션 열기. 그러니까 그거. 그 옵션 열기. 어제 그냥 하루 종일 검색어에 오르던데. 김어준이 그 자식 얘기하는 말이면 어준이한테 한마디 해요. 댓글로 할게. 머리 쓰기 싫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래 나도. 아무튼 댓글 부대 요즘도 널렸더라고. 옛날에 있던 그 부대 애들 아닐걸? 왜? 남은 폐잔병들도 있겠지. 정당에서 키우는 사이버 전사들도 있잖아. 아이고 씩씩하네. 대놓고 여름몰이 전사들도 키우고. 막 가는 거지 뭐. 어차피 이래 된 거. 부패 기득권 집단에서 집단별로 키우는 전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계 전투로 흩어져 있다가도 부대원들만 다 모이라 가면은 바로 모이잖아. 아이고. 하여튼 막 구더기 때처럼 초록색 포털 사이트 막 이런 데 팍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가 또 우리 밭이니까. 그러니까 댓글 부대 활약에 참 좋은 밭을 제공해 줬지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요즘 활동하는 댓글 부대 지원 자격은 뭐래요? 지원 자격? 예. 똑똑하지만 알면 돼. 그치. 똑똑하면 못 버텨요. 알지, 못 버티지. 예, 또 푼돈 좋아하고 멍청하면 땡큐지. 아무튼 호시탐탐 때를 봤어. 우리 세력들 다시 한번 지난 9년처럼 거하게 농단질하며 놀아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댓글 부대원들 밑바닥에서 벌레들처럼 꾸물꾸물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댓글
댓글. 달어. 달어. 다시 크게 봐. 차렷. 댓글. 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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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왜 그것만 쳐? 왜 화살표를 쳐? 안 보인다고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야. 자판 여기도 왜 화살표를 쳐? 사실 잘 못 쳐요, 저. 어? 저 컴맹이. 동작 그만. 깜짝이야. 왜 왜 또 이래? 장난질이여?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여.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평범하게 되는 건 전마담이 같고 나한테는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줬을 것이야. 읽지 못하게. 내 말이 들려? 틀려. 네 거나 내 거나 다 암호 안 돼 있어. 이렇게 화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세게 흔들어. 나는 화가 아니라 흥이 있어. 양 선장, 배문 거래장 얼른 출발해. 시간 없다. 왜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는 것은 맨날 머쓱게 알라고 궁금한 건 많아. 아기, 밥이나 이거 먹어. 왜 이래? 밥은 좀 이따 먹을 거고 도움이 안 되다니. 나 잘 들어.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지. 궁금해? 궁금하지? 그것이 어떤 차량 수리 업체들이 차에 일부러 흠집을 내서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왔다잖아. 일부러 흠집을 내? 그래. 멀쩡한 차는 강목으로 찌그러뜨리고 조금 흠집 난 차는 쫙쫙 긁어서 완전히 다 망가뜨려가지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냈다는 것이요.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것이요? 세상에. 그게 무슨 수리업체야. 순 사기꾼 업체지. 내 말이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것들 썩어빠진 양심 밑장을 확 다 빼가지고 사람 맹그러놓고 골라니까 양선장 뭐든가 빨리 출발하지 않고 문 걸어 잠가.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뭐 어째 또? 냄새. 죽이자. 응? 사람이 어째 그렇게 쌀벌해?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 왜 이래? 주기자한테 알리자고. 아이, 놀래라. 아이고, 그 성격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고 들리지. 그러니까 그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놓는 저 추천한 사명감의 주기자 말이지. 그렇지. 근데 그 주기자는 지금 다스주인분이라 바쁜데. 요즘 보니까 머리도 굉장히 많이 길어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단발머리 하고 다니던데. 어제 무죄 받았더라.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가 먼저 온 거 아니냐? 주기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차량 수리 업체들이 보험금 타내려고 일부러 차에다가 막 흠집을 내고. 알아.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음악은 누가 트는 거야? 얘가 놀래 음악이 나와. 세상에, 이럴 수가. 왜? 별 얘기 안 하는구만. 글쎄, 주기자 말이 어떤 부품 대리점에서는 정비소에 납품한 부품 가격을 부풀려가지고 보험금을 가로채고, 또 어떤 렌트업체에서는 교통사고 난 차 주인이랑 짜고 가짜 렌트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험금을 받아냈대. 무엇이여? 그것들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은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열받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보험료가 자꾸 오르는 거 아니야? 타요. 정말 내 속이 타요. 디너쇼, 모터쇼, 에어쇼, 패션쇼, 어썸쇼. 장남이 이제 들어와야지. 이 세상 수많은 쇼그 중에 최고는 그렇지. 우주 최강 대박 라디오 쇼 배칠수 전영미 9595 쇼. 백이사 운전해. 네. 고시성을 가진 아버님이 크게 건어물 장사를 하셔가지고 저는 코건어하다 코건어 여사님. 여사님. 오늘은 일본으로 가시죠. 일본? 일본 좋아. 와타시토 겐코시테 구레마스까? 하이. 정말?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와타시토 겐코시테 구레마스까? 하이.
이게 뭔 소리야? 정말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거 저리 못 가? 뭐 하는 거야? 당황해갖고. 하이가 그 하이가 저도 아니었어? 모르게 당황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이 해가지고요. 진짜. 그래, 저 말고, 일본 남자들이랑 결혼하세요. 어머나! 진짜 남자 만나러 가는 거야? 웬일이야? 웬일이냐면, 일본 기혼 남성 4분의 1이 뿅뿅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뿅뿅 공포증? 예, 아내와의 갈등으로 퇴근 후에 집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는 뿅뿅 공포증. 일본의 기혼 남성 4명 중에 1명은 연애 시절과는 다른 아내의 변한 모습과 경찰 신문을 방불케 하는 압박, 그리고 쉴 새 없이 쏟아붓는 요구에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본에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 있죠. 뭐? 화난 아내 연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큐!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아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미안할 거 아니야? 뭐가 미안한데? 아니 미안해.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얘기하는 거야? 어? 알면 말해봐. 뭐가 미안한지 말해봐. 어? 카트 여기까지.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여기까지야? 얘기해보라고. 이거 끝난 거야. 야,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어? 아니, 너무 몰입하시는 거 같은데. 말해봐.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하라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게 역시 열쇠야 열쇠. 저 가 계시고. 어딜 가? 차 안인데. 이거 그냥 계시라고. 그래. 차 안이야? 그럼. 차 안이지. 내가 맨날 백일사 운전해 하잖아. 늘 차 안이지. 응. 아무튼 일본에 뿅뿅 공포증을 겪고 있는 남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가서 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들 양호한 거다. 진짜 공포란 이런 것이다. 전영미란 사람 아니야? 뭐? 아닙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일본 남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퀴즈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기혼 남성 4명 중에 1명은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퇴근 후 집에 가기를 무서워하는 뿅뿅 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뿅뿅 무엇일까요?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는 걸 말하죠. 꼭 퇴근이 아니어도 집에 돌아가는 건 전부 이거긴 합니다만. 귀가 간지러. 됐다. 자꾸 그렇게 긁으니까 귀가 빨개지잖아. 그래, 이 정도면 충분했지 뭐. 서식에 맞춰서 그거는 뿅뿅 이렇게 적어서 지금 보내주세요. 진짜. 왜? 하지 말았었어야 돼. 자자이. 샵 연구일 50원 유료 문자 장미선 전송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라. 에이 진짜 기가 막히구만. 노래 소개해. 육각수 밴드라네. 흥보가 기가 막혀.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대표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안희정 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께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견의 논쟁을 거부하셔야 한대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 다른 이견 자체를 좀 싫어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닥치고 따라와 하는 구조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지지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안희정 지사가 꽃놀이패를 갖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쉽게 결정 못하는 거 보면 뭔가 고민이 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좌고우면하는 거죠? 일단 이제 지금 역대 대통령들 보면 이제 국회를 알아야 대통령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의회에 진출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지금 어떤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또 예를 들어서 좀 다 속보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이제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대표 도전과 관련해서 과연 지금 도전하는 것이 옳은가?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안희정 지사가 일부 이제 그 지자체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상당히 좀 날을 세운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반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당내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사실은 차기 경선을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국면이 있어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벌써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각을 세운다? 이거는 상당히 본인한 도전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친노와 친문이 이어져 왔다면 그럼 친한은 결국 이 세력을 다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당대표가 됐을 때 그냥 임기를 마치고 나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거.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로서는 지금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든 아니면 안 하든 간에 어쨌든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선 도전 안 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임기를 일단은
마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재보궐선거 출마하려면 임기 마치기 3개월 전에 그만두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나서 원외 상태에서 당대표에 도전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원내로 진출하는 이러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수시로 안희정 쪽 지사에 있는 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참모들하고 뭐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5가지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안희정 지사는 아직 그에 대해서 결정은 내년에 가서 그때 하겠다라는 걸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스텝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만두고 재보궐 없이 원외 당대표가 됐을 때 얼마만큼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당장 차기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임기 말 당대표가 더 나은 것이냐. 대권 주자를 선정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함수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재보궐 선거를 나가자 하는 쪽이 아주 많은 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직을 가지고 중앙 정치를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참모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려면 적어도 내년 1, 2월 넘어가야지 3월달 그 후보 사퇴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3월 23일이죠. 그때까지 인접해서야 돼야 어떤 결심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저희가 안희정 지사 이렇게 계속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누가 이제 민주당을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 그 경우는 뭔가 문재인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는 과연 차기를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한 이제 참모들의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희정 지사가 지금 뭔가 이 정부에 대해서 뭔가 통합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적폐청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비판 각도를 세우는 것도 보면 이것에 내부에서는 조금 이익이 엇갈립니다. 이게 너무 각 세우지 말자.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력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지금 각 세우면 나중에 다 이제 되돌려 받는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희정 지사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바짝 엎드려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안티문으로서 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타이밍에 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년이라 하더라도 집권 2년차밖에 안 됩니다. 집권 2년차밖에 안 된 현직 대통령을 정부 여당 안에 특히 이제 차기 주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별로 득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더 기다려줘도 아직은 뭐 늦지 않은 상황이니까 차기 대선까지는 아직 뭐 한참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벌써부터 당대표를 맡아서 당을 운영하다가 사실은 오히려 얻는 실도 있겠지만, 그 득도 있겠지만, 잃는 실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도전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저 같으면은 제가 참모라면, 당대표는 조금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 쪽을 더 많이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면은 저는 이른바 이제 안희정 지사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서 이른바 차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차별화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건 좀 과도하다. 최근에 안희정 지사의 그 말 메시지를 보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면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른바 적극적인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 일부가 벌써부터 차별화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까지 보는 것은 그건 좀 너무 과도한 비판이다라고 저는 보고 아니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만 지방선거 불출마에 이어 결국 재보선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거죠. 재보선에 도전하고 이건 나중에 볼까요? 자 김성환 평론가님 재보선 도전이 거의 유력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근데 뭐 꼭 재보선에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만약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추미애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버리면 또 당대표를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선 주자로서 이른바 그 대선 경선을 벌이는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정치적 입지를 상당히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당내 입지는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왕이면 좀 더 직행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 국회의원 배치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사실 원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아마 제가 볼 때도 재보선 도전 쪽으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단계로서 맞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보니까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제가 이제 고향이 충남 부여인데 서울에서 대규모 이제 모임이 있었고 향후의 모임이
박수현 대변인과 양승조 의원이 왔어요. 아, 네. 그래서 이미 현장에서는 차기 충남지사를 향한 그걸 이제 불붙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후보자라는 얘기를. 예, 다른 분도 있지만 그 두 분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안희정 지사와 관련해서 선택지가 한 5개 정도? 5개나 됩니까? 예, 이미 이제 측근들이 그런 부분을 놓고 논의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자, 뭡니까? 첫 번째는 일단 다시 3선 도전하는 게 하나가 있고. 아, 있군요, 이것도 아직. 네. 예, 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선 도전 안 하고 좀 외국이라든지 어디 나가서 좀 더 공부를 하는 거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재보선에 출마하는 건데 출마할 때도 충남에 출마하냐 아니면 수도권에 출마하냐 이 선택지가 또 다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안 하고 시간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다음에 그 대선과 좀 직결되는 국면들이 있어요. 즉, 차기 주자들이 어떤 행보를 하는가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가 과연 3선을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로 들어올 것이냐. 이게 이제 제일 관심인 것 같고 또 이제 서울시장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3선을 도전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당내에서 사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 출마를 조금 이제 꺼리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 그런 비춰본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결국 이제 차기 구도와 관련돼서 직결된 구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민주당에서 이제 지방선거에 좀 자신이 붙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역 단체장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지금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평가를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안 받은 건 아니고 이제 당에서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지방단체장들이나 여러 가지 단체장들을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위 20%로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경선할 때 10% 정도 감점을 주겠다. 그래서 잘 받아야 되죠. 네, 중요하죠. 네. 근데 안희정 지금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3선 도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미 이제 민주당 안에서 충남지사로 나가겠다고 밝히신 분들이 여럿 있고 안희정 지사는 3선 도전은 없다라고 사실상 밝힌 거기 때문에 사실 평가 중요하지 않죠. 그렇지만 물론 과거의 평가이기 때문에 나쁜 점수를 받으면서 또 그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대리인을 보내서 직접 자기가 가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나의 그 충남 도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겠다. 뭐 그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김진균 차장이 얘기를 함으로써 저희가 준비한 건 별로 의미가 없어졌는데 자, 지방선거 출마 3선 도전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물론 본인이